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약만 먹으러 갔는데 진료비에 약값까지 합쳐서 몇만 원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아니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밤잠을 설쳤던 경험 말입니다. 아, 정말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무거워지잖아요. 몸도 아픈데 돈까지 걱정해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 문제가 더 절실해지죠. 젊을 때야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도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만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해진 연금으로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고 약값은 계속 오르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희 동네 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까지 해서 한 달에 약값만 2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금 받는 돈에서 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먹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정말 진퇴양난인 거죠. 또 어떤 분은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쪽 눈에 200만 원씩 든다고 해서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보는 게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든데도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지원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비용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해 온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수백만 원 들 뻔한 수술비를 거의 공짜로 해결하셨고, 어떤 분은 매달 나가는 약값을 10분의 1로 줄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정작 신청하신 분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비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라는 말이에요. 특히 병원비 지원을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매달 15만 원씩 병원비를 내고 계셨어요. 연금이 적어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정말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려서 의료급여 신청을 하고 추가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받게 됐더니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계셨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재해의료비 지원이나 중증질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을 50만 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10분의 1로 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긴 하는데 복잡한 용어로 된 공문이나 인터넷 공지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걱정은 확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병원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니까 정부 지원은 못 받겠지.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작은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4분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드렸더니 놀랍게도 2분위가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퇴직하시면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 본인은 그걸 반영 안 된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1,200만 원 들 뻔한 수술비를 30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소득분위도 함께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보통 2, 3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만약에 올해 소득이 또 변했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반대로 큰 병원비를 많이 썼다거나 하면 내년에 또 분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초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데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예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부담하는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분위 어르신은 연간 87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그 이상은 나라에서 전부 돌려줘요. 2분위는 190만 원, 3분위는 37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병원비를 다 내고 나중에 신청해서 돌려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큰돈이 나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나중에 환급 받으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사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정급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요. 이 문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로 수술비를 미리 할인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68세박 할머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원래 800만 원 정도 나올 뻔한 수술비를 사전 신청 덕분에 200만 원대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시더라고요. 큰돈 걱정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에요. 이름이 좀 거창하죠? 재난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특히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 때문에 부담이 커지잖아요. 상급병실료, 특수재료비, 신약 사용료 이런 것들 말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럴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까지,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도 50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봤던 사례 중에 정말 감동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폐암 진단을 받으신 66세조 할아버지였는데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3,8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나왔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니까 3,040만 원을 지원받으셨어요. 본인 부담은 76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암이나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한 멘트를 알려드릴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법령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정급여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사망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합니다. 세 번째,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 세 문장을 메모해 두시고 필요할 때 그대로 말씀하세요. 병원 직원들도 이런 정확한 요청을 받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은 정말 중요해요. 이분들이 각종 지원 제도의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경험으로 터득한 정말 특별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는 정보들이에요. 첫 번째는 연말 몰아주기 전략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11월쯤 되면 올해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상한액에 가까워졌다면 미루고 있던 치료나 검진들을 연내에 몰아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상한액 넘는 부분은 돌려받으니까 사실상 공짜거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추가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경기, 부산 같은 곳에서는 국가 지원과 별도로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이 사시는 구청이나 시청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제네릭 의약품 활용이에요. 같은 성분, 같은 효과인데 가격이 30% 이상 저렴해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처럼 평생 먹어야 하는 약들은 이렇게 바꾸면 1년에 수십만 원씩 절약돼요. 네 번째는 병원 선택 전략이에요. 모든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치료나 정기검진은 동네 병원을 이용하시고 복잡한 수술이나 정밀 검사만 큰 병원에서 받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서류 미리 준비하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건 평소에 여벌로 준비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팁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신 한 어르신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신 건 200만 원 정도였어요. 무려 96%를 절감하신 거죠. 물론 모든 분이 이 정도로 절감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분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낮은 분위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를 사전에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나중에 환급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할인받는 게 훨씬 좋아요. 병원 원무과에서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한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 병원에서 해야 할 정확한 문구들을 기억하세요. 그냥 할인해달라고 하는 것과 법령을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연말 몰아주기 전략, 지자체 추가 지원, 제네릭 의약품 활용, 병원 선택 전략, 서류 미리 준비하기 같은 실무 꿀팁들도 꼭 활용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예요.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만든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권리가 있는데도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데 수술비가 부담되어서 몇 년째 미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려서 지원을 받으시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신 것처럼 건강해지셨거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셨어요. 약값이 부담되어서요. 그런데 여러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고 나서는 꾸준히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고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활용하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예방도 중요해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받으시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병원비도 절약하는 길이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연령이나 대략적인 소득 수준, 그리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신지 정도만 써주시면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절대 자세히 쓰지 마시고 대략적인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병원비 전략 경험담도 써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신 결과나 예전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도움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병원비 걱정 끝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트 눌러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건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게요. 건강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팁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병원비 걱정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